이제부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매번 총회 장소와 따뜻한 음료 다가를 흔쾌히 협찬해 주신 중부교회 민경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협찬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농협 송탄지점 권근영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박정환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아파 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염종호입니다. 오늘 우리 내빈을 제가 10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대책위 활동사항 등 국토부 LH 면담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방금 아까 참여한 그 시장 후보자 시의원 만나가지고 우리 그 예획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 재선 되게 되면 꼭 도와달라고요. 올려주세요. 내가 해야 되나? 뭐 올려주나? 네, 지금부터 25년 총회 결산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25년도 활동사항, 주활동사항하고 국토부 면담, 그 다음에 2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아까 서울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올해 7월 31일까지 지자모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LH 진주 본사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시위하는 이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내가 할게. 먼저 이거 내가 할게. 먼저 저희가 3월 26일 날 차, 6월 25일 날 7차 평택시에서 민간보험 협의체를 회의를 했습니다. 8차가 9월 중에 실시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는 국토부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저희 대책위원장들 협의해서 8차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구 지정된 날로 121일에 기본조사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택 LH 찾아가가지고 왜 7월 30일까지 왜 현장 지장조사를 안 했느냐 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주에 가가지고 진주 이게 LH 본사입니다. 이게 거기서 200여 명이 가가지고 집회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측에는 저희들 일주일 동안 하면서 비 맞을 때나 또 차도에 누워서 집행부 20여 명이 집행부가 누워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요. 버스비도 뭐 100만 원 들어가야지 이거 차 뭐 해야지 근데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그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 삼리자님께서 여기 진주에서 한 40분 거리 산청이
그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무상으로 그 대여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저녁에 제목 끝나면 7시에 끝나면은 반찬 준비해가지고 밥 끓여 먹고 그렇게 했어야 되드리게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른 대책위는 뭐 이렇게 호텔에서 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어려운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간 어렵게 하고 2명이 또 이제 어르신들 우리 감사님하고 저 또 한 분 저 뒤에 서시는 분 그 쓰러져가지고 접촉신데 쓰러져가지고 또 병원에 더워가지고 실려가는 차례도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자, 네. 네, 동영상 동영상 나오나? 여기 사무국장님 동영상 나오나 이거? 육국장님 동영상 안 나와요? 동영상 그 준비 좀 잘해봐 어떻게 한번. 어딜 봐? 네, 잘 안 된다 이거지? 동영상 우리가 저기 현실에 맞는 동영상을 제가 30짜리 해놨는데 여기가 진짜 잘 안 되는 게요. 네. 저희가 그렇게 했고 요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회 면담을 4차례 면담을 실시했어요. 저 위에가 그 본사 그 차장 요걸 야전에서 저희들이 나와라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현장에 나와라 해가지고 여기 기획팀장 보상팀장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 그래서 그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음. 이거 왜 그래? 여기 잘 봐봐. 사무국장님, 이거 왜? 네, 잘 여기 잘 집중해야 돼. 여기 집중을. 이거 집중을 잘 해봐. 네, 제가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날도 면담을 실시를 했는데 그 예정만 자꾸 얘기하고 구체적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명지 국회의원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저희 거네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병재 의원님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 오셔가지고 이건 그 수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집행한 게 확실한 게 답이 없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그 이병재 의원 얘기해가지고 맹성조 국토통일위원장 그 주재하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어요. 국회 가가지고요. 10월 26일 날 4시에. 그 당시에 국감 시간에 저희들 시간을 냈어요. 어렵게. 학자 국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체가 되니까는 또 국토부, LH 본사, 지사장, 팀장 12명이 왔고 우리가 10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확답을 받으려고 했어 이거를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 정식적인 공무원을 안 주고 여기 이제 그 국토상위원장이 회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완페이지로 여기 나오죠. 주택공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페이지가 받아왔어 이거를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년도 상반기에 이쪽에 보세요. 잘 보이니까는 26년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이게 신청한다 이거요. 내년 상반기에. 그 다음에 27년도에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26년도에 상반기에 인력 보강을 하고 현재 인력 보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반기에 여기 우리 공공지재 공동특별지구에 인력 보강을 해서 그 직원이 보강이 되고 하반기에 지자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지자본 조사를. 여기에서는 27년 상반기에 승인, 그럼 29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반기. 자, 그러면은 29년도에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러면은 28년도에는 보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요. 이 안대로 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속 이 안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변 줄 수 있는 거는
이 아닙니다. 이 해달라고 겨우 탄서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닙니다. 그래서 33년도에 33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싸워야 돼요. 이 단서 때문에 어떠한 단서냐? 여기 단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보상 관련 일정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24년도, 26년도 하반기에 지자본 조사 예정이다. 이게 내년에. 자, 그런데 실제 손실, 손상, 보상 협의 시기는 지작물 조사 완료 후, 요 지작물 조사가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어요. 지작물 조사가 이게 여기에 보통 1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굳이 끊으려면 2년 될 수가 있는 거 이게요. 빨리 하려면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지작물 조사 하는 중에 책정이 됐어요. 감사 평가사가 빨리 이루어진 거죠. 이게 빨리 이루어진 거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작물 조사가 완료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료 후에 LH 사업 여건, LH 사업 여건 및 정책 추진 사항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뭔 뜻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수없는 지구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강 김포지구가 우리는 137만 평인데 한강 김포지구는 200만 평이에요. 더 커요. 또 서울 근교고. 근데 거기는 거기하고 여기가 윤 대통령 때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는 내가 어저께 덜 했어요. 거기는 지자물사 계획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근데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LH 사업 여건, 정책 추진 사항에 결정한 이게 뭐 뜻하냐면은 많은 지구적이 되어 있지만은 그 과정에 또 LH가 이게 50%가 시장으로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맞당겨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정책적 추진사 이게 뭐냐? 청와대라든가 정치인들이 역세권이 여기 필요하네, 빨리 해야 되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평택에는 이거 형편없는데요,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은 지자보조사 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필요하면 집회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가서 면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건을 이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여건에서 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해 가시죠? 예? 이런 일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 보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체위가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시장 누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한테 관심 있는 분들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장이 돼야 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의원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게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되면 안 돼 이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 여건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이 돼서 우리가 해서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 이해 가셨죠? 자, 우리가 이제 추진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대책위가 추진사항인데 각 대책위가 요구사항이 달라요. 이게 약 30명까지가 돼요. 대책위가. 근데 그 대책위에 토지주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달라 또 얘기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땅만 있는 사람들은 땅만 또 요구하는 게 또 있고 주택 있으면 주택만 또 요구하는 그 대책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책위는 땅과 주택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해요. 예, 다른 대책이 없는 이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은 용적률 상상. 우리가 여기 원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이게 180% 허가 돼 있는데 남양주 같은 데가 200% 진 적이 있어요.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200%를 줘야 더 크게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도 공원에 지하 주차 해달라. 이 공원에 추세가 외국 같은 데 다가요. 외국 같은 경우가 도덕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는 좀 복잡한 겁니다. 여기는 아예 도시 아예 기초부터 지하에 주차를 낸다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이 7대 필요하면은 4대는 들어가면 되는 거, 4대는. 그래, 조성비부터 부담해주고, 요게 시에서 오케이 하면 돼요. 요게. 그래서 시도 이런 추세로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와 LH와 우리 대체가 요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 향상과 또 지하 주차장 그렇게 이제 요구할 겁니다. 저희가 또 주변 시세 30% 현실시가 3.5배 우리가 최소한 2,800 이상이 나와야 현 시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800 이상이 나와야 보통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30% 현실시가 3.5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 남사 이동 지역에는 감정평가사에게 들어보니까는 거기가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남사 이동이 대지가 뭐 50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미막 계획관리 지역이 한 300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여기보다 여건이 나쁘잖아요. 그지 여건이 훨씬 낫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사 아까 말했죠. 주민동의 그 동의서를 잘 내야 저희들이 주민감정평가 설정해야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6월 15일 이전에 공고되기 이전에 이전에 했던 넘버 혜택이 있는데 요런 그러니까는 6월 15일 이전에 준공이 돼서 내가 살아야 혜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게 공고가 됐네?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해달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내가 주소를 못 옮겼다. 이런 분들도 이자 혜택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주택 소유자 이택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2개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가라든가 그 창고 이런 분들 그 상가 창고는 혜택이 없어요. 상가 창고도 8평을 달라. 이런 거.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은 어르신들 뭐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나와도 한 5, 6년 있다가 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국민 쪽이라든가 영화권 쪽에 해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들어가 살겠다, 집을 살겠다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대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저 감면이 됐고 이게 장기 보유세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은 1가구 2주택은 10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80% 감면이 돼요. 이게 비과세가. 근데 토지는 15년을 가지고 있어도 30%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똑똑한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 팔으면 다 세금입니다. 지금 이게. 그밖에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주택과 똑같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책위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주택 비과세. 이것도 3배에서 4배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단독주택 사고 계시는 분들 그 세금을 많이 낼 건데 이런 요구 때문에 아마 단독주택은 아마 세금을 안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대지가 300평인데 주택이 40평이에요. 그러면 120평만 그 비과세고 나머지는 세금 엄청 많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렸다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러나 대책위에서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책위를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질문 좀 드려요. 요거에서 아니 지금 사업 일정 추진하고 수용 처리 대책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위에서 이런 좋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보니 26년도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27년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이 된다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 일정은 대책위에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언제 추진하고 계십니까? 언제 추진하냐고요? 수용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뭐냐면은 일정을 말씀 그 아까 얘기했죠 이게. 언제요? 여기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일정. 이게 최근 일정이에요 이게. 최근 일정이죠. 이대로 이제 LH가 이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LH는 그런데 이제 대책위에서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을 LH에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럼요. 아까 인간 형체가 있잖아.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 이렇게 회의하면서 계속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1대 0은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한 8-7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그 수용된 건 몇 번 해야 되나요? 현재 아까 너 설명했잖아. 아까 여기. 현재 시점으로. 네. 여기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여기까지요. 그 중에서. 네, 예. 이거 지금 이거 자기 뭐 있어? 이거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요거가 있어야.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공원 저장, 그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긍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예.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더 궁금한 거는 화요일 날 오시면 디테일 다 면담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2사무실을 또 계속 합니다. 네, 이게 20평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지제역사 뒤에요. 이쪽이 지제역입니다. 그 바꿔버리게요. 여기에 이 건물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거 저기다 간판 다 받았어요.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분이 여기가 그 지제동도 건물 있고 방주에 땅이 있는데 저희 대책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 계시나? 신찬수 국장님 이럴 때, 네, 잠깐 나오셔 버려. 잠깐 나오세요. 이거 사무실마다 임대비가 한 5-60만 원 받는 건데 이거 무상으로 좀 제출해줬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신천소에 오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고 한번 인사 보여주라고. 네. 우리 신천소 우리 저 국장님께서 요 사무실 요거 20평을 임대해다가지고 간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다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꾸며야 됩니다. 그 난방기도 들어와야 되고 일단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판부터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자부 조사를 내년에 하게 되면은 그 지제 역세권 그쪽이가 저 외부에서 오기도 낮고 여기는 우리 선대 마을에가는 여기 찾아오기 어려운데 그쪽에는 좀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거기서도 매주 화요일 날 해보고 상대할 겁니다. 여기에 교통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좀 홍보하는데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니면서 홍보 많이 봤죠? 이렇게 노란 색깔 이렇게요. 그것도 다 집행부가 좀 고민해서 어떤 걸 잘 뛸 거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법무법인이 화담하고 박앤정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자문 때문에.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는 향후 절차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향후 절차 준비 도와줄 것이고 기본조사 방법, 보상 대처 방법, 토지 감정 평가, 전액 절차, 생활권 보상 이거를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무상으로 다 법률 저 받을 겁니다. 무상으로. 다른 데는 뭐 시간당 돈 받는데 다 무료로 다 해줄 겁니다. 이 법무법인에서. 감정평가 중요하잖아요. 지자본 조사 대비 최근에 이동감사 감정평가 스터디를 저희 합니다. 최근에 어디 감정평가사가 잘했는지 불러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집행부가 고민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잘했을 경우에 우리가 총회 때 불러다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잘 봤는지 작성, 보상, 평가 방법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 45분이네요. 연장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요. 질문하세요. 다 마스터한 겁니까? 질문 없으면 다 마스터한 거고, 없으면 질문할 수 있을 궁금한 거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책위가 제가 이거 개인적인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가 공직자에 있었던 공직을 35년 공직을 했었는데 대책위원장을 하니까는 별별 저희가 다 유혹도 있고 불법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들어보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그런 유혹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대책위가 옛날에 다르잖아요. 모두 투명이다, 투명. 그죠? 그래서 제가 대책위 보면서 집행부한테 우리를 위한 대책위가 아니다. 집행부란 대책위가 아니라 우리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다. 당장 내 주변에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집행부에 또 다 있잖아요. 그분들 도와주자. 우리가 잘 받으면은 다 잘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뜻의 저희들이 모였어요. 이게 지금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무료로 주게 되고 또 마을회관도 무료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예산 문제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은 우리가 이제 집행부가 30 또 데모할 때도 또 우리도 했는데 30 그다음에 여러분 회원들이 이제 10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것도 저 초당에는 거쳤는데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또 이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17만이니까는 여러분들 좀 돌아가시게 되면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다른 대책에는 또 이렇게 뭐 매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1년에 10만 원씩만 도와주면은 그래도 사실 이거 프랑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190만 원 들어갔어요. 다 가는 거. 이게 다 돈이 없잖아 이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집행부가 고생도 해도 우리 집행부가 잘 받은 것도 아니잖아. 또 이게 다 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 집행부가 돈도 더 내야 되고 또 시간도 막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한 번씩만 좀 도와주면은 저희들이 이거 운영하는데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대모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평택시, 그러니까 듣기로는 평택시 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이거 평택시에서 상관없어요. 평택시랑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사업 자체가 좀 계속 뭐 지연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듣기도 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평택시에는 돈이 없으니까는 SRT, GTS가 했잖아요. 그 전에 뭐 3천억이 표달 3천억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개발 사업. 이 사업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GTX가 28년도에 나왔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건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김포 한강지구는 가까워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삼성이라든가 있다 보니 삼성도 5기 이제 하잖아요. 여기 우리 사장님 삼성에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GTX 28년도, 삼성도 28년도 5기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건 때문에 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랬지만은 점심에도 저희들이 밥을 끓여 먹어요. 그냥 반찬 가져가지고 끓여 먹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누구를 위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그래요. 집행부가 위원장이다.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집행부가 위원장이다. 여러분들 다 위원장이에요.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위원장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것만 잡아줄 수 없잖아요. 내 것만. 우리 사장 옆에 계시는데 내 것만 잡아줄 수 없잖아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죠? 아니잖아요 이게. 다 잘 받게 노력하는 거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집행부 힘좀 나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소가 됐습니까 이렇게? 대책위 경과보고가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마 정리를 잘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다음은 박춘미 감사님 나오셔서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대책위 감사직을 맡고 있는 박춘미입니다.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대책위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임원 회비와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단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후원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대책위가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주민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출은 회의 운영비, 공문 자료, 제작비, 현수막 등 홍보비, 그리고 현장 대응을 위한 대외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근거가 명확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없이 건전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원과 주민 회비만으로는 국토부와 LH와의 협상 준비에 필요한 자문과 대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수용 문제는 개인이나 소수로는 절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한 목소리로 뭉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의 작은 회비가 나중에 몇 배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위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계는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회비가 570만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회원 회비가 1729만 86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년도 2월 금액이 681만 4452원이 들어와가지고 2991만 4298원이 되었어요. 그 중에 지출이 2580만 7773원이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410만 6525원이 남았어요. 이게 결산 보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서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저희가 각자 반찬을 가져오고 쌀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알뜰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정홍철 변호사님 나오셔서 수용에 관한 보상 절차와 보상을 잘 받기 위한 설명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하당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연말인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떤 말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온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가장 큰 게 내가 보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게 일단은 제일 이제 첫 번째 화두처럼 이제 생각나실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벌써 큰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보상이 어차피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이라든지 지역 의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6분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도 전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이제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인사하는 게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좀
감수해 주셔야지 의원들도 자기가 의원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덕이다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 게 지금 한 3번째 정도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절차라든지 그런 거 설명드렸는데 나머지는 궁금한 점 제가 감안해서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항상 제 소개부터 하게 되는데 제 소개는 생략할게요. 저는 어쨌든 보상과 관련돼서 한 18년 정도 지금까지 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쭉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보상을 받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담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놨어요. 보상이 토지 보상 이런 부분만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 다시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감안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시다시피 여러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쭉 이때까지 해왔고 있고요. 일단 우리 지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은 일단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130만 평 정도 되면은 지금 여의도, 서울의 여의도보다 더 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보상금에 따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속력 있게 붙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제가 여기서 3번째 협의 보상이 되기 전에 3번째 정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구지정고시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향후 보상이 되려면은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게 이 협의 보상 기간, 협의 보상금의 산정 여기까지만 오늘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겪게 되는 거 생각해보죠.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들 이제 지작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건축물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외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물건 조서 목록을 만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물건 조서 목록을 만들 때 누락된 게 있나 없나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건축물 한번 생각해 보죠. 건축물은 어떻게 보상하냐? 면적에 일단은 중심을 둡니다. 면적을 중심두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따집니다.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인가 아니면 철골 쪽 건물인가 샌드위치 판넬 쪽인가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다시 지을 때 드는 돈이 만약에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거기다 면적을 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곱하는 게 뭐냐?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 연한을 한 50년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사용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년을 썼어요. 그러면 아까 150만 원에 제곱미터당 150만 원의 제조달 원가 새로 짓는데 드는 돈, 그 다음에 면적 곱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하는 게 이미 절반을 썼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조달 원가도 중요하고 내구 그 연한에 따라 사용 연한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실측 면적이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면적은 실측 면적이에요. 불법적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넓게 지었거나 면적이 크다면 실측을 해서 그 면적을 반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측량을 안 하고 그냥 측량을 안 하고 그냥 공무상의 면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측했을 때 좀 더 넓은 면적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뭐 장독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문, 그다음에 담장, 바닥에 콘크리트 이런 것 콘크리트 친 거 그런 것들도 다 보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목록에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확인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물건조서가 작성되고 나면은 대책위에 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럴 때는 저희 법무법인에 와서 그 대부분의 물건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이 정도 물건이 있어야 되는 데서 어떤 누락되거나 안 보이는 물건들이 있으면 저희가 물어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누락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 조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보상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선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의서를 구하고 있죠, 지금. 동의서를 구해서 여기 지금 개발되는 지역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그 다음에 총 면적의 2분의 1이 넘는 동의서를 모아야지만이 A라는 감정평가사를 내 금액을 산정하는데 넣어주세요라고 사업시행자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요건이 안 쳐지면은 여러분들을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평가합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한 평가사 하나랑 그 다음에 가급적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업시행자 측에 붙어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평가사 2명이서 평가를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받을 최초의 협의보상금액이 통지됩니다. 이걸 막으려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간혹가다 생각하시면은 동의서가 뭐 다른 데 이용될까봐 뭐 위임장도 달라, 주민등록증 번호도 달라,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을 찍자 그러니까 불편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동의서를 꼭 내야 돼요. 동의서를 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주변에 동의서를 안 낸 사람이 있는지 보고 동의서를 내라고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대책위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모으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 안 모이신 분들을 대책위가 더 모을 수 있습니까?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가급적 전파를 해서 여기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가 소유자 추천을 최대한 잘 방어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상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이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 보상 기간이 진행됩니다. 협의 보상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상금이 통지된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이제 의사표시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여러분들 토지를 지금 이 금액으로 사겠습니다라고 통지를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를 주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주면서 기다립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립니다라는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다린 안에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협의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안 가요. 나는 팔고 싶지 않아. 이 금액 싫어. 그래서 그 기간을 도구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협의 결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안 오면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땅이 꼭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저 사람 땅이 꼭 필요한데 나한테 팔지 않으니까 사업시행자는 이제 강제로 뺏어가는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협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 때 평가를 다시 받고 이의제기할 때 평가를 다시 받고 행정소송 때 다시 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협의 때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고 나서도 하나, 둘, 세 번의 평가를 추가적으로 기간별로 받으면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협의 때도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구속력을 가져서 드라마틱하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뭐 처음에 협의 금액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뭐 소송까지 갔더니 50%가 올렸다, 100%가 올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올라도 소송까지 가더라도 한 10% 내외 협의 금액에 그 정도가 이제 뭐 방어선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법무법인에 맡겨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최대한 높은 협의 금액을 산출받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 보상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주민들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향후 진행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때 사업 시행자는 본인들 개발에 필요한 얘기를 하겠죠. 소유자는 여러분들이 재산보호를 위한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지자체는 가급적이면 누구 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을 들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향후 협의 금액이 정해질 때 평가사들이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받으실 대토라든지 간접보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이 다 끝나면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걸 다 끝낸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도 이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기구는 보상협의회가 거의 유일하다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 법이 여러분들 보상을 잘 받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여기에 개발을 쉽도록 만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반발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상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많이 줘가지고 만족스러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발을 최소화하게 만든 것이 이 지금 보상에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농성을 하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내 땅을 호락호락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거의 유일하다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장치 외에도 일단 법적인 장치는 보상협의라는 게 있으니까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절차는 협의보상금 절차는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지금 협의보상 금액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협의보상금이 통지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보상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나중에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구성도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증액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아니면은 증액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협의를 할 것인지 내가 이해를 할 것인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무법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들은 이제 좀 지나가셔야 되는데요. 제 보상금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해서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내 땅을 팔 때는 호가와 그다음에 호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땅에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땅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는 나는 평당 1,000만 원 이하는 절대 안 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평당 700,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돈이 급해서 300에도 팔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땅값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을 부른 사람이 그 가격이 땅값입니까? 아니면 300에도 팔겠다는 사람이 땅값입니까? 내용을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다 지켜놓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평가를 하다 보면은 실제 호가를 1,000만 원 부른 사람은 그 1,000만 원에 절대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금액들을 따져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개별 토지가 있어요. 개별 토지는 잠시만. 이 개별 토지는 첫 번째 비교 표준지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 표준지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개별 토지를 다 비교해 봅니다. 내 땅과 비교 표준지를. 도로 조건이 어떠냐, 획지 조건이 어떠냐, 그 다음에 주변의 행정 조건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접근 조건, 상권이라든지 교통의 편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와 내 땅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결론이 만약에 났어요. 거의 똑같다는 결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 표준지가 10만 원인데 공시지가 10만 원인데 내 땅이 비교 표준지와 똑같다 하면 내 땅 가격도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 표준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 거래되거나 보상이 된 사례들을 찾습니다. 평가사들이. 그래서 이게 적정한 사례다라고 하면은 그 사례를 가지고 비교 표준지와 다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비교 표준지와 거래 사례 지금 뭐 도로 조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개별 조건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사례가 만약에 30만 원에 거래했다면은 비교 표준지도 30만 원에 거래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비교 표준지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1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비교 표준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 땅도 곱하기 3을 해서 마지막 가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냐? 결국은 평가사들이 정하는데, 재량을 가지고 정하는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방어해 줄 사람은 소유자 추천 평가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40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55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자, 어느 게 거래 사례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어느 게 거래 사례일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고 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고 550만 원에도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다 거래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 쓸지는 평가사의 재량 범위로 넘어갑니다. 사업 수행자는 낮게 된 거래 사례를 갖다 쓰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높게 된 거래 사례를 갖다 썼으면 좋겠죠. 그걸 누가 방어해줘요? 결국은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높게 평가된 거래 사례를 갖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들별로 금액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협의 보상 금액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협의 보상 금액이 그러면 높게 나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비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표준지하고 내 개별 토지를 비교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평가사들은 여러분들 땅 몇백 필지, 몇천 필지를 세세하게 다니면서 다 기재해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자료를 써서 평가했으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협의평가는 한 달 내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한 달 동안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볼까요? 불가능하죠. 대충 둘러봅니다. 도로 조건에 따라서 이쪽에 환경이 어떤지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표준지도 가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필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받는 평가 금액이 매년 있습니다. 그죠?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개별 공시지가를 거의 다 받으실 텐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하냐?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분을 평가사들이 정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자체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처럼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넣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특성이 지금 지자체에 다 있어요. 도로 조건이 어떠냐, 모양새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를 그걸 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은 그 자료를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 토지를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결국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가져다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쫙 돌려버리면 숫자가 다 읽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별 공시지가를 위해서 갖고 있는 지가 정보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갖고 있는 토지 이용 정보가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오류 발생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시지가 할 때마다 그 토지 특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쭉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실제 평가가 될 무렵에도 평가사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평가사들 개개인을 못하기 때문에 대책위 차원에서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간략하게나마 내 특성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평가가 직접 진행되면은 저희가 대책위에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간략한 의견을 내서 어쨌든 비교시 오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은 비교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의 금액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개발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니까 주변 땅값은 어떻습니까? 주변 땅값은 들썩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00원짜리 땅이면은 주변에 이미 150원짜리 땅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보상은 150원으로 해주냐? 그게 아니라 개발이 없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이 없었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상승했을까 따져보니까 한 3%. 그러면은 150원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103원. 이렇게 3% 정도 상승한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주변 땅값이 이미 무지겠는데 내 보상 금액은 턱 없어서 주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에 좀 좋게 나온 거래 시세는 개발이익이 반영됐다고 해서 제외를 하려고 접근합니다. 아까 말했던 300만 원 거래된 사례가 있고 500만 원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은 나는 500만 원 거래된 사례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500만 원 거래는 여기 개발이익이 들어가서 거래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져야 돼. 그래서 300만 원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우리한테 현저히 부당한 거래 사례를 갖다가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소유자처럼 잘 뽑으셔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상금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랫동안 여기가 개발해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든지 원래부터 해서 지목과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상금이 성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했을 때 징역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임야로 쓰고 있어요. 임야로 지목이 임야예요. 근데 실제는 임야가 아니고 나는 전으로 쓰고 언제부터 전으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럼 토지 이용 상황은 뭡니까? 전이죠. 지목은 임야입니다. 근데 보상은 평가사들이 와서 아니면 사업단에서 와서 처음부터 전으로 해줄까요? 임야로 해주겠죠. 지목으로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 만약에 개별적으로 팔았으면은 임야가 아니라 전으로 팔았을 건데 보상을 받다 보니까 임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보상금이 또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의견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평가사가 선정되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야 하면 그걸 쓰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들을 쓰셔야 돼요. 현황이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황이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 보상 금액이 낮게 나오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상금 대상은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토지도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영업권, 그다음에 영농보상, 축산보상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지하고 건물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업권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영농보상, 축산보상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사업시행자가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미스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챙겨드릴 겁니다. 자, 오늘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귀찮죠? 하지만 손 한번 들어볼게요.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이 사업주군에 거주하고 있다. 뭐 시키지 않을 거예요. 예, 몇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이 지역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기준되는 분들은 또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주 대책이라면은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주면 끝이에요. 이주 대책으로. 그래서 택지를 가급적이면 그 중에 택지를 받는 게 최고고 그래도 택지를 받기 싫어 난 아파트 갖고 싶어 하면은 주택으로 받아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주정착금은 최대 맥시멈 상한이 2,4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택지와 그 다음에 주택이 가지는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택지나 주택이 주어진다면 이주정착금을 굳이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지원비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1인 가구가 한 달에 살면 얼마 정도 쓰는지를 가지고 그 주거지원비 기준을 삼아요. 지금 나와 있는 기준을 보면은 1인 가구가 한 달 정도 살면은 한 220만 원 정도를 쓴대요. 그 두 달치를 줍니다. 그래서 1인 가구면은 450만 원, 2인 가구면 640만 원. 그 2인 가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세대원으로 등록된 수를 말하는 거예요.
3인이 등록돼 있을 수도 있고 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5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명 살 때하고 3명 살 때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3배가 드나요? 3배가 들진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혼자 살면은 집값도 내가 내야 되고 인터넷도 내가 내야 되고 다 내가 내야 되는데 같이 살면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완만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1인 가구는 450인데 3인 가구는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곱하기 2가 되면 한 3인 가구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정도 금액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할 때 드는 이사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대책용지라고 해가지고 6평에서 8평 정도의 상업용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6평, 8평을 주는데 6평, 8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하라고 하냐? 조합을 결성해오는 거예요. 조합을. 6평, 8평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하나 결성해와. 그럼 그 조합에 400평짜리, 500평짜리 땅을 줄 거야. 그러면 이들끼리 모아서 개발을 하든 이들끼리 모아서 팔든 그건 알아서 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6평, 8평 받을 권리를 가지고 조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조합원으로서 되고 이 권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어요. 팔 때 프리미엄이 뭐 아주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한 5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간접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가 있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아까 협의 금액이 나왔는데 협의 금액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거 받고 끝낼래요 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그래 우리 사업을 도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너 협의를 했으니까 우리 여기 개발되는 택지를 우선 받을 권리를 줄게 라고 해서 협의 양도한 사람한테 주는 택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세보다는 좀 쌉니다. 일반 시세보다는 좀 싸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싸진 않고 감정가로 줍니다. 감정가. 감정가가 분양가보다는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로 원하면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협의 양도의 택지와 주택이 무제한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협의하는 사람이 300명인데 주택과 토지는 뭐 100개밖에 없다. 그러면 200명은 협의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대토보상이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나중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걸 보상금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4년, 5년 지나서 여기에 개발된 땅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 개발된 땅 가치만큼 내가 받겠다 해서 대토로 받겠다는 그 보상금 대신 토지로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떤 땅이 나오는지 얼마에 나오는지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내가 토지 보상에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살았으면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살았으면은 이주자 택지라는 걸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영농이라든지 영업을 했으면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건 이제 하는 분들은 지켜두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대토가 있고 협의 양도인 택지가 있죠. 자, 이걸 선택할까 안 할까? 어떨 때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의 금액이 잘 나와야 돼요. 협의 금액이 잘 나와야지 대토를 하더라도 내 금액이 내가 10억치 땅을 갖고 있는데 10억이 나왔으니까 10억치 땅을 받아야지 하는데 내 땅이 10억치 가치인데 7억 나왔어요. 그럼 난 7억치 가치로 받을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 땅이 10억짜리 땅인데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해서 그거 좀 프리미엄 받기 위해서 한 1억짜리 프리미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 내 땅이 10억짜리인데 7억 받고 1억 프리미엄 받으면 8억인데 근데 내가 거기 협의를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는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지려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협의 금액이 잘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협의 금액이 잘 나온다, 보상금 잘 받았다 이것보다는 첫 번째 진행되는 협의 금액이 무조건 잘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간접보상 여러분들 주는 뭐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조건은 미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입니다. 공급 가격은 차지하고 위치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 처음에 땅이 조성되면은 위치에 따른 그 금액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어차피 땅을 다 수용했고 이게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로변의 땅이나 저 후면에 있는 산비탈의 땅이나 조성하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공급하는 첫 번째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대로변에 붙어있는 땅과 저 산비탈에 붙어있는 땅은 나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임대형을 하더라도 임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현격히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보상을 받고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책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아까 보상협의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은 안 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뭐 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무력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의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은 소유자촌이 꼭 필요한 이유는 소유자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금액을 방어할 수 있고 소유자촌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 소유자촌은 여러분들 금액을 사업시행자보다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을 단돈 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숨만 쉬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소유자촌이 있다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오늘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어쨌든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